김용태 위원장이 또 그 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시장도 모셔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석동현 변호사라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했던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에 합류했고 정호영 전 장관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진영에 여러 지점으로 나눠져 계셨던 분들이 대선을 앞두고는 다 힘을 모아야죠. 그게 뭐 어느 쪽이 되었던 다 힘을 모으고. 맞는 말이죠. 대선에 되면 모든 힘을 모으는 건 맞는 말인데 어떤 인물이 합류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은 다를 텐데 뭐 장해찬 최고도 여기에 포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관련한 뉴스들이 당내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는 나뭇가지 하나라도 힘을 빌려야 된다라는 게 정치권에서 떠도는 이야기 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재명 후보의 대한민국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 명분이 있다면 저도 사실 당내의 다른 계파, 이를테면 친한계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가 예. 그동안 거센 비판을 해왔고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만 적어도 6월 3일까지는 각자의 소아라고 하죠. 작은 자, 소아를 내려놓고 대의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과 당원들이 바랄 것 같고요. 예. 일정 부분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인사들도 필요하고 또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보여준 것처럼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의 영입도 필요하고 예. 각계각층 이 축구 선수 11명이라면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또 내가 선대위에 참여하려면 3대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되고 이건 경선에서 패배해서 국민과 당원들이 다른 후보를 선택했는데 거기에 승복하는 태도는 아니거든요. 예. 저는 최근에 국민의힘 대선 국면에서 누구에게 가장 영감을 많이 받냐면 바로 안철수 의원입니다. 예. 안철수 의원 저와도 정치 성향이 많이 달라서 제가 비판도 많이 했고요. 김문수 후보와도 정치 성향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어떤 자아나 정치 성향을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하면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선대위 참여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제 주변의 보수 지지층에서 이번에 안철수 다시 봤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희생적인 모습, 자기 헌신의 모습을 국민과 당원들이 지켜보고 나중에 다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을 두고 조금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5.18 때 신군부 이 책임을 졌던 5인방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요. 이런 인사를 도대체 왜 참가시키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찌됐건 확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좌우를 뭔가 통합하는 그런 모양새에서 균일하게 이것이 갔으면 좋겠는데 예. 그 모습이 아니고 극우파로 계속해서 확장되는 모양새거든요. 이 석동현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옹호하신 분이에요.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하셨던 분이거든요. 46년직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당으로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대선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특히나 지금 이번 주에는 5.18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사를 영입을 해가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인사 조치를 해가지고 받는 거를 취소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이 필터링이 가장 중요한 이런 순간들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 이 선대위 자체가 지금 제대로 꾸려져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문제는 지금 경선을 했던 경선 주자들조차도 지금 이제 거의 집에 가버리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전 후보의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계속해서 그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 차일피일 미루거나 지금 본인이 입장 표명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로 계속 피해가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와 왜 절연하지 못하죠? 당연히 헌정 질서를 어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마도 경선 때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사사로운 질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을 황태자로 키워줬는데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 배신자의 이 위치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또 사사로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결국 국민들 앞에서 평가를 받는 선거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논외로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알아서 그냥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우리 모두의 입장으로 가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김성열 대변인께 그 부분 여쭤볼게요. 이정현 위원장이
탈당 공고를 얘기하면서 또 하나 뭘 얘기를 했냐면 이준석 후보를 언급을 했습니다. 당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저는 좀 너무 뻔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뻔뻔하다. 예. 우리가 사과라는 것은요,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다 지나고 나서 한참 전 이야기를 갑자기 와서 그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 그것도 지금 사과하는 목적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준석과 단일화라는 저희로서는 생각하지도 않는 일을 혼자 꿈꾸면서 예.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빌드업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무슨 사과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과에 어떠한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연된 사과는 지연된 정의와 똑같아요. 이미 때는 지났습니다. 버스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고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해도 저희는 단일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꿈은 좀 그렇습니까? 그만 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가끔 해가 서쪽에서 뜹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물론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완주 행보를 보이는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의 결기를 높이 평가하고요. 예. 제가 복당하기 전에 아마 국민의힘 범여권 인사 중에는 제일 먼저 이준석 후보에게 사과했던 것 같아요. 제가 2주 전에 장해찬 최고도 그랬나요? 이준석 예. 후보 라이브에 초대받아서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정치공학적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 제의를 막 하는 건 이준석 후보 측에서 반발하는 게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다만 아직은 아니지만 몇 번의 TV 토론을 거치고 사전투표 전에 예. 그 즈음에는 이제 여론조사의 윤곽이 보다 구체화돼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에 하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힘을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선다면 그런 지지율이 나온다면 네, 그 정도 예.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이준석 후보의 고심도 깊어지지 않을까.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나 정치 공학 노선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대법원장 특검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에게 모든 걸 넘겨주는 것은 이준석 후보가 내 한 몸 다 불태워서라도 막겠다라는 그런 애국심을 가진 정치인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가정적으로 막 단일화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개혁신당의 반발을 저는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일주일 지났을 때 해는 서쪽에서도 뜰 수 있고 예. 국민의힘도 그때를 대비해서 뭐 이 징계 취소가 이미 2023년이었던가요? 과거에 네, 의결돼 됐다면서요.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정중히 사과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까지는 예. 이준석 후보도 이제 대선 후보이고 전국구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사과 받아준다고 뭐 단일화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건 좀 넓게 포용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오히려 예. 더 많은 지지층이 이준석 후보의 달라진 면모를 새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도학 예, 최고 저는 얘기 짧게만 그 얘기 요 그만하고. 기조에 맞게 짧게만 예. 제가 붙이면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지금 하얀색 와이셔츠 입고 다니거든요. 예. 그거는 선거판에서 볼 때 보통 민주당이든 이 국민의힘이든 좀 이렇게 유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하얀색 점퍼를 입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험지라고 표현되는 곳에서 예. 지금 이준석 후보의 경우 저렇게 하얀색 와이셔츠 입고 다니는 게 약간의 중립성, 중도에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뭔가 보여주면서 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저게 하나의 전략으로도 지금 생각될 측면이 있다. 그게 민주당하고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최대한 뭐 이를테면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뭔가 확장을 한 다음에 예. 보수 정당과의 어떤 단일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래야 자기 예. 몸값이 지금 자기가 헐값에 이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예. 속값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지점에서는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확률도 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 이 개혁신당의 당원들이 어찌됐건 혼자 뚝심 있게 가는 모습 그것 때문에 지금 입당해가지고 당원들이 됐는데 예. 아마 그렇게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대당원 사기극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의하셔라 이런 말씀.